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인플레이션 정점에 관한 판단, 그리고 7월 13일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이 그 전년 대비 9.1%로 40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많아졌냐면은 시장 컨센서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했다, 굉장히 높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정점에 다다랐고 이제는 하락하는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이 시장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했다, 드디어 정점에 도달해서 이제 좀씩 하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여러 유튜브나 또는 여러 이제 분석가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정점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보기로 했어요. 기저효과로 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건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가지고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인플레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품목들의 그 물가 상승이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좀 보면은 좀 자세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자세한 답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MOM 맘이 아니라요. 이거는 month over month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지난달 대비 물가가 얼만큼 더 상승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YOY 이거는 뭐 year over year죠. 이거는 이제 12개월에 전년 대비 얼만큼 상승했냐, 뭐 그걸 보는 건데요. MOM을 갖고서 YOY를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요. 이번 달에 9.1%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8.6%였죠. 8.6%. 근데 요 값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7월에 발표한 거는 6월까지니까요. 새로운 6월에 월별 인플레이션을 더해주고 기존에 있었던 8.6%에서요. 그 다음에 지난해 6월 거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8.6에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1.4 빼기 0.9 하면은 0.5가 되죠.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딱 9.1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엄밀히 하려면은 뭐 나눠주고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지난달 거 6월 거를 빼고 새로운 6월 거 들어가는 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이제 제외됐으니까요. 0.5를 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0.6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사실 모르는 값입니다. 0.6, 0.5, 0.5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값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놓은 거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번 달이 9.1이었으니까 다음 달은 일단은 요 7월 거를 빼줘요. 작년 7월 거 0.5를 빼줘요. 그러면 어디에서 이제 시작하냐면은 8.6에서 시작하겠죠. 8.6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7월이 지난달보다 6월보다 얼만큼 또 물가가 올랐느냐, 아직 발표 안 됐죠. 그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0.6이라면 여기다 0.6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2 해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는 8월 달에 또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7월까지겠죠. 그러면 7월, 8월, 9월에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더해질 거는 아직 우리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빠질 거는 알고 있죠. 빠질 거가 0.5, 0.3, 0.4. 다시 말하면 작은 값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이 기저효과에서 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지금도 상당히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더해질 값들이 0.5나 0.3, 0.4보다 더 큰 값이 더해진다면은 아마 이게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물가 상승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클리블랜드 연준의 나우캐스트란 말이 있죠. 이게 나우캐스트 우리말로 참 하기에는 이게 뭐 중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포캐스트라 그러죠. 포캐스트에서 이거는 예보잖아요. 예측하는 건데 나우캐스트는 뭐냐면은 클리블랜드 연준이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매일매일의 지금 이제 그 7월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예측을 합니다. 요거는 이틀 전에 그거인데요. 그때 보면은 7월에 인플레이션이 한 달 동안에 0.439 이렇게, 그러니까 뭐 0.4라고 보면 되겠죠. 0.4 정도 더 오른다. 그럼 이게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인플레이션 오르는 건 아니죠. 작년에 7월 걸 빼야 되는데 작년에 7월 게 0.5였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빼주고 요건 더해주니까 9.1에서 요거 마이너스 0.1 해주니까 9.1이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보면은 여기 8.95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계산할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니까 이게 이제 9.0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제 오늘의 그 클리블랜드 연준의 나우캐스트가 좀 더 작아졌어요. 0.33. 그래서 8.9%. 이걸 우리가 예측, 나우캐스트에서는, 클리블랜드 연준의 나우캐스트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품목별 인플레이션으로 본 그걸 보면요. 이게 2018년 1월부터 2024년 이번 6월까지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쭉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게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색, 이게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게 가스와 전기. 그 다음에 여기 요즘 말이 많은 이게 에너지. 그 다음에 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식품하고 외식을 같이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시장 보러 가서 사는 식료품 말하는 거고,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사 먹는 건데, 이게 두 개를 그냥 같이 이렇게 합해놨습니다. 그럼 이 품목별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략 여기 2021년 한 하반기죠. 하반기부터 보면은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이제 뭐 에너지에서 갑자기 석유값이 오른다든지 유가가 오른다든지 또는 가솔린 또는 디젤 값이 오른다든지 이게 주도하고, 또는 그 예전에는 또 작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올해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이 중고차 가격이었죠.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품목이 전체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상황에서 이제 보면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여러 품목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되겠죠. 왜냐하면 가솔린 값이 너무 올랐다 그러면은 나름 그것만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원유 생산을 많이 해서 원유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전체에 걸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좀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고 보여집니다. 요거를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그래서 실제 올해 5월에서 5월 말에서 6월까지 6월, 그러니까 6월 한 달이죠. 6월 한 달에 그 저걸 보면요. 여기 다 작년 6, 7월을 했는데 5월, 6월로 이렇게 다, 그리고 올해 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잘못돼 있네. 올해 5월 그 6월에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전체 월별 인플레이션이 1.4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역시 가장 큰 이거를 차지했네. 0.48, 뭐 거의 0.5 이 정도, 거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작년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에너지 뭐 작죠. 작년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작았는데 작년에 5월 그 6월의 인플레이션율도 0.9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 보면은 주로 상품 이쪽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게 전반적으로 식품도 많이 오르고, 에너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전기가스도 오르고, 상품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대신 서비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과로는 뭐냐면 한 달 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딱 오른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0.4% 올랐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고요. 여기 있는 건 다 더하면 이게 1.4가 돼서, 왜냐면은 에너지가 사실 10.4%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뭐
가솔린을 먹고 살지는 않죠. 다른 것도 소비하는 게 품목이 여러 가지니까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기여하는 인플레이션 기여도가 이 정도였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월별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뭐 당연히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요즘 다시 또 올라오겠지만요. 잠잠해지고 미국에서는 6월, 7월, 8월을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공휴일도 많고 그래서 그 휴가들이 6, 7, 8월에 집중이 되는데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불러서 굉장히 차 운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번 과거의 그 에너지 월별 인플레이션을 봤는데요. 여기 빨간 게 다 6, 7, 8월이에요. 근데 여기 오히려 떨어진 날도 있는데 최근에 한 3년간 보면은 6, 7, 8이 굉장히 이렇게 그 에너지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이니까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 에너지 수요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것도 있겠죠. 이제 향후에 코로나가 또 새로운 변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그런 게 다시 코로나 청구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좀 줄어들겠는데요. 어쨌든 에너지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뭐 반드시 떨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월별 인플레이션 실제 가격 흐름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제가 이렇게 쭉 나타냈습니다. 이게 6월의 평균 가격이 5.03달러에서 7월에 현재 4.74달러까지 하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7월의 현재 평균 가격은 현재까지 4.74달러입니다. 아직도 데이터가 두 개가 더 나와야 돼요. 이게 주별로 하는 데이터라서,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그려본 데이터입니다. 이 추이대로. 그러면은 어떤 걸 가정해서 그렸냐면은 만약에 7월의 평균 가격이 가솔린의 평균 가격이 6월 평균 가격에 비해서 10% 하락을 할 것이다 가정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5.03에서 4.53달러까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가솔린 가격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평균이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4달러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미국 그 가솔린 가격에 대한 그게 매일매일 그 업데이트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제가 링크 걸어둔 거에서 보시면은 그걸 보시면은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즉 에너지의 월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 하락하면은 이게 월별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지난달에 10.4% 상승해서 0.48이었죠. 그러면은 만약에 10% 하락하면은 대략 0.5% 정도 마이너스로 기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7월에 이제 이 8월에 발표될 이번 7월의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쪽에서는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기여하지 않을까. 현재 5.7% 하락해 있는 중이니까요. 만약에 현재 수준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에 한 60%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0.3 뭐 퍼센트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간단하게 이 품목별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을 때 에너지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에너지는 등락폭이 굉장히 심한데 서비스는 좀 그렇지는 않죠. 서비스의 월별 인플레이션은 서비스는 굉장히 좀 꾸준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관성이 있다. 즉 한번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쉽게 꺼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값도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뭐 서비스 산업 할 때 그 서비스가 아닙니다. 미국 이 인플레이션에서 서비스를 얘기할 때는 이 서비스는 주로 임대료, 집에 대한 임대료, 뭐 그다음에 또 뭐 애완동물, 그다음에 가스,
전기, 이게 다 서비스에 속합니다. 이 서비스 가격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좀 어떤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전체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요거가 한번 가격 상승을 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